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컨트롤을 사용해서 구구단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단을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기본적인 코드 구성만 해놓았고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쭉 실습해 왔으니까 아시겠죠? 예,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출력하게 지금 해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단을 출력할 것인지 물어보는 그런 문구도 하나 추가하고, 입력받는 컨트롤도 하나 추가하고, 그 입력받은 단을 보여달라고 사용하기 위해서 버튼도 하나 추가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몇 단이라고 지정된 단위 이렇게 뭐 2 곱하기 1은 2, 뭐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또 컨트롤도 하나 만들어서 출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단 입력할 건지 사용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printf 제가 알려드렸었죠. printf에서 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그 콘솔 함수랑 좀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printf를 제공했던 거고요. 실제 이제 나중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면 이제 printf라는 함수 이름 대신에 이제 textout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제 textout이라는 함수가 문자를 출력하는 이제 윈도우즈 API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 이거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좌표가 앞에 두 개 나옵니다. 그 프린트F 제가 알려드린 거 똑같죠. 문자를 몇 컴마 몇에다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19,9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목이나 이런 거 하면서 좌표 이제 많이 썼죠. 그냥 좌표 개념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색상은 지금 바탕이 하늘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파란색, 이것도 좀 어두운 하늘색으로 좀 할까요? 어둡지 않겠군요. 이 정도 밝은 걸 하고 단입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측 상단에 단입력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죠. 뭐 색깔 좀 더 어둡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더 밝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글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글꼴이 지금 좀 강조체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글꼴을 좀 바꿔볼게요. 셀렉트 폰트 오브젝트, 그죠? 내가 글꼴을 바꾸겠다는 함수죠. 쓰시고 여기다가 우리 맑은 고딕이 굴림체보다 조금 더 이쁩니다. 21,1 이렇게 하면 크기는 21이고요. 강조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고딕 폰트를 쓰면서 크기는 21이고, 그죠? 강조체 쓰겠다. 사실 뭐 다른 글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글자체 좀 바뀌었죠. 약간 강하게 바뀌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여전히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228까지 228 놓거든. 이렇게 해볼게. 그냥 흰색처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잘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옆에다가 사용자한테 몇 단을 입력받을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 하나 만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입력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즈에서 입력 컨트롤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이 에디트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에디트 컨트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create edi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트를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여기 앞에는 에디트 컨트롤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을 것인가인데 지금 X19에서 단입력이란 문자력이 출력된 요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 글자 크기만큼 더 19에다 더 더해서 해야 되는데 뭐 딱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잘 모를 수 있죠. 대충 예상해서 작업하면 되고요. 뭐 안 맞으면 다시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좌표를 바꿔주시면 되니까 하고 이제 높이는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82,10에서 에디트 컨트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만들어주고 이제 폭과 높이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단을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렇게 입력 받을 거기 때문에 50, 폭이 50이라는 뜻이에요. 높이가 22.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이 이게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우리가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단입력이라는 여기 출력이 될 거고, 그죠?
그 옆에다 이제 에디트 컨트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80,10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80,10. 그다음에 이 폭 있죠, 폭이 50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이가 바로 2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크기로 이제 요런 에디트 컨트롤이 그죠? 만들어질 거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에 컨트롤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그 컨트롤들을 서로 내가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합니다. 이제 id라고 하는데 id를 하나 배분할게요. 뭐 이건 자기가 원하는 데 주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1000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스타일 같은 걸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없이 그냥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러니까 기본 속성 쓰겠다. 라는 뜻이 그냥 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이제 스타일도 숫자 값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WS 뭐 보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 속성을 이제 F12로 눌러보면 이렇게 값들이 쓸 수 있는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숫자로 된 것을 치환한 값입니다. 에디트 컨트롤 고유값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ES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디트 스타일 약자겠죠.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 또 F12 누르시면 똑같이 이제 에디트 컨트롤에서 쓸 수 있는 추가 속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엔터키를 더 눌렀을 때 뭐 줄바꿈을 하겠느냐, 읽기 전용으로 쓰겠느냐, 뭐 셀렉션을 뭐 계속 유지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속성들을 여기다 추가해 쓸 수 있는데 나는 아무 추가할 게 없다. 그래서 0으로 숫자 0으로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속성 쓰지 않겠다. 그냥 기본 속성만 쓰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에디트 컨트롤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받는 에디트 컨트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뭐 저희가 뭐 아주 5단 입력하겠다, 뭐 6단 입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콘솔에서 배우면 스캔F나 뭐 캐릭터나 뭐 많죠. 뭐 게데스나 뭐 이런 거 갖고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제 그런 콘솔 입력을 쓰지 않으니까 입력받는 이렇게 컨트롤들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 컨트롤을 이용하면 예외 같은 것도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값 입력할 때도 좀 더 명확하게 입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입력할 숫자를 입력받는 그죠? 컨트롤을 이렇게 먼저 만들고 이제 단 입력을 이제 사용자 입력 받았으면 6단을 보고 싶어. 지금 6이라고 입력했으면 6단을 보고 싶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 싶다는 행위를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입력하니까 내 행위를 시작하겠다. 이 시점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이 버튼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제 이미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써봤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면 그 행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버튼을 추가로 하나 만들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단위, 6단이 출력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버튼을 하나 또 옆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 컨트롤 추가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이렇게 하고 이제 버튼을 만들겠다. 얘도 똑같이 좌표가 들어가는데 에디트 컨트롤은 없지만 버튼에 있는 게 이제 버튼 제목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거기다가 보기, 단보기라도 아니라 보기 할게요. 보기. 그래서 보기라는 이름을 버튼을 만들고요. 그 뒤에 이제 좌표를 씁니다. 엑스트롤 136. 왜냐면 에디트 컨트롤이 82에서 시작해서 폭이 50이면 최소한 132 정도 되잖아요. 그죠? 폭이 50이고 82에서 시작해서 폭이 50이니까 132죠. 그러면 한 4 정도 떨어진 위치에 보기라는 버튼을 이제 위치시킬 거고요. 높이는 버튼이 좀 폭을 높게 쓸 거라서 얘가 10인데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딱 맞추면 버튼이 커가지고 에디트 컨트롤보다 버튼의 높이가 더 큽니다. 보통. 그래서 좀 더 위쪽으로 올렸고요. 그다음 높이, 폭은 68. 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넉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3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이제 컨트롤 아이디는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1001번. 나중에 이제 이 번호가 같아지게 되면 사실 이 컨트롤 내가 사용할 때 번호로 사용해야 되는데 서로 뭐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구분을 못하니까 서로 다르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0번 주셨으면 1001번. 이 번호도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기가 알면 되니까. 요거 제가 주소를 잠깐 할게요. 단을 입력할 에디트 컨트롤 생성. 그죠? 요거는 단 출력을 실행할 버튼 생성.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빌드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예, 옆에 이제 보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뭐 내가 뭐 8단 해서 보기 누르면 이제 8단이 쭉 출력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요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단이 출력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출력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출력할 것도 이제 그러니까 한 개가 출력될 게 아니죠. 단위면 보통 뭐 2단 같으면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8개가 9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목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중에서 목록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이 리스트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버튼 밑에다 만들 겁니다. 크리에이트 리스트 박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가 그 문자열을 목록화하는 컨트롤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리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글꼴 가서 보시면 요게 리스트 박스입니다. 밑에 보이는 요런 게 이제 리스트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리스트 박스. 요게 이제 에디트 컨트롤. 요런 것들 이제 콤보 박스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에디트 컨트롤, 리스트 박스. 여기 저는 여기 버튼, 그죠? 여기 그룹 컨트롤, 뭐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컨트롤 리스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또 리스트 박스를 사용해서 작업해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얘도 똑같이 좌표를 먼저 씁니다. 얘는 이름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버튼만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나누면 그냥 바로 좌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10콤마 40. 더 아래쪽에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보다 더 아래쪽에 만들 거니까 버튼이 보세요. 6인데 높이가 30이면 최소한 36만큼 밑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한 4픽셀 정도 띄우고 쓰기 위해서 40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폭은 좀 넓게 갈게요. 340에 높이는 150. 이거는 제가 뭔 기준으로 했냐면요. 아이디도 1002번. 여기 보면 이제 윈도우 360에 3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에서 시작해서 340이면 350이죠. 350인데 여기서 옆에 그러니까 뭐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에디트 컨트롤 제가 이렇게 꽉 맞춰서 이렇게 만들 건데 그죠? 이쪽 편에 요만큼 여백이 지금 10으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10이 남아야 되겠죠. 그 양쪽에 밸런스가 있을 테니까. 그럼 여기 10이고 10이면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360을 해놨으니까 여기 360이니까 양쪽 10을 빼면 340이죠. 그래서 340 준 거예요. 그 위에는 지금 200인데 얘가 아까 작업한 거 높이 계산하고 하면 이제 한 50 정도 되니까 여백까지 줘서 그래서 요 높이도 밑에 40 정도 되는데 요 밑에도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맞추려고 150 정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는 1000번, 1001번, 1002번 줘서 서로 구별 가능하게 준 겁니다. 여기다가 단위 출력될 리스트 박스 생성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제 모양을 갖춰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단을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단을 입력받고 이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단이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출력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내가 다 그려서 뭘 했는데 그렇게 좀 일일이 다 하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 컨트롤이고요. 지금처럼 자기가 원하는 컨트롤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모양을 이렇게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사용자가 크기나 위치 같은 거 바꿔달라면 다른 코드 안 바뀌고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런 좌표들을 이제 사용해서 바꾸면 되고요. 그럼 이 좌표도 매번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리소스 편집기라고 따로 있어서 대화 상자에 저런 거 이제 꾸미고 하는 것들 창에 저런 컨트롤 배치하고 하는 그런 툴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 툴을 갖고 작업하시면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념을 익히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고 누르면 단이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입력하는 행위고 출력하는 행위니까 얘와 얘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요 보기 버튼은 사용자가 눌렀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즉 사용자가 눌렀을 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보기 버튼을 눌렀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윈도우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메시지가 wm_command라는 메시지가 넘어와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너 지금 버튼이 눌러졌어 라는 사실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한테 통보해 주는데 그게 wm_command라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뜻이죠. 명령이 발생했다 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를 잡아서 이 작업을 실행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메시지 처리기가 지금 non use 메시지 쓰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메시지를 써야겠죠. 그러면
여기 윈32 API 도움말 가면 여기 메시지 처리된 메시지 맵 사용이 있다고 했죠. 요거 이제 클릭해서 쭉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 메시지를 쓰는데 6번에 보시면 명령 메시지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쵸? 커맨드, 그러니까 온 커맨드로 되는데 이게 W 커맨드 처리해주는 메시지 핸들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지우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뭐 몰라도 돼요.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버튼 눌렀을 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버튼 눌렀을 때,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요 함수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뭐 W 커맨드를 발생하는 게 꼭 요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튼을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 커맨드가 호출됐다고 무조건 버튼만 호출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여기 뭐가 넘어오냐면 여기 A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 ID가 넘어오죠. 이게 이제 어떤 명령이 발생했는데 어떤 컨트롤에 의해서 명령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컨트롤 번호가 같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컨트롤 번호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버튼은 자기가 1001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발생했을 때는 안 쓰고 이 1001번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눌러졌을 때만 지금 작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무 명령이나 수행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if문 하나 써가지고 A 컨트롤이 그죠? 컨트롤 ID가 우리가 1001번이죠. 1001번 이일 때 수행하겠다. 나머지는 수행 안 하고 ID가 1001번이네. 그죠? 요거일 때만 지금 작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는 1001번 ID를 가진 버튼이 눌러진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몇 단을 입력했는지 내가 알아야지 그 단을 출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용자가 이 에디트 컨트롤에다가 그죠? 1000번 아이디를 가진 에디트 컨트롤에다가 뭔가를 입력했겠죠. 그걸 받아와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정수값으로 쓰겠죠. 구구단에서 이제 정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단을 입력받을 건데 int 단 이렇게 뭐 변수열 단이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get int data from control 해서 1001번 1000번이네요. 에디 컨트롤 1000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함수 이름이 좀 생소하죠. 원래 나중에 실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가면 get dlg item int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런 걸 배우게 되실 텐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get int data from control,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오시면 돼요. 나는 int 데이터를 얻을 겁니다. 얻겠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컨트롤로부터 그죠? int 정보를 얻을 겁니다. 그렇죠? int 정보를 얻을 건데 그 정보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이 1000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컨트롤에서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 지금 에디트 컨트롤이니까 에디트 컨트롤로부터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정수값 형태로 얻겠다라는 함수가 get int data from control, 이렇게 제가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단 정보를 이 변수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계산을 해서 그 밑에 만든 리스트 박스에 출력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트 박스에 출력하려면 리스트 박스도 주소를 알아야지 거기다 값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알아오겠습니다. void 리스트 박스는 우리가 find contro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자, 이렇게 하면 1002번 아이디를 가진, 그죠? 1002번 아이디를 가진 컨트롤의 주소를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컨트롤에서는 입력에서는 단만 얻어오기 위해서 그냥 단 값으로 얻어온 거고요. 1002번은 리스트 박스라고 해서 이제 문자일 목록을 저장하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받아와서 이 주소를 갖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폼은 하나 줘야 되겠죠. 단을 출력하면 됩니다. i는 이제 1부터 시작하면 되죠. i가 9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죠? 9까지 뭐 곱하기 1부터 뭐 곱하기 9까지, 그죠? 단 곱하기 9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단은 하나씩 증가하죠. 보통 이렇게 하면 만약에 6단을 입력했으면 6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6 곱하기 9까지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리스트 박스에서 값을 추가하고 싶으면 리스트 박스 언더바 쓰시고요. 여기다가 insert string, 그러니까 insert string이 문자를 리스트 박스한테 추가해주는 함수인데 나중에 add string이라는 것도 있고 insert string이라는 것도 있어요. add string은 자동으로 내가 어떤 위치를 지정해주지 않고요. 자동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서 그 리스트 박스에 추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오름차순을 정렬해도 되죠. 지금 상황에 해도 되긴 한데 그냥 이거는 이제 내가 순서대로 값을 넣는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내가 위치 지정해서 넣는 방식을 쓸 건데 여기에 위치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맨 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p 리스트 박스,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겠냐라는 걸 제일 먼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1002번 리스트 박스 쓰겠다고 이렇게 주소를 얻어놨으니까 이 리스트 박스에다가 추가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뉴에 있는 리스트 박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0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i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i를 쓰게 되면 그 1번부터 들어가니까 값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라는 게 내가 인서트 할 때 어떤 위치에다 넣겠다는 값을 때는 항상 0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은 들어가는데 0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 0번째 항목에 값이 저장이 안 돼 있는데 1번 항목에 저장하겠다? 명령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0번부터 들어가려면 i 빼기 1 이렇게 하면 얘는 원래 1에서 9까지 돌잖아요. 그죠? 1에서 9까지 반복할 텐데 이렇게 쓰면 얘가 빼기 1을 했으니까 0에서 8까지 값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어차피 우리가 목차에서 봤을 때 순서대로 쭉 들어가면서 맨 뒤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안 주시고 그냥 마이너스 1만 주셔도 돼요. 마이너스 1을 주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리스트 박스의 가장 마지막 위치에다가 가장 마지막 위치에다가 값이 쭉 순서대로 넣어달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목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지네요. 자, 여기에 그 다음 이제 넣어야 될 게, 자, 그 다음 넣어야 될 게 추가할 문자열인데 지금 우리는 문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 6도 안 됐다면 6 곱하기 1 뭐 이렇게 해서 는 6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6 곱하기 1부터 6 곱하기 9까지 문자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단도 다 고정되고, 그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 그 배운 프린트f 함수 같은 거 쓰면 %d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바뀌었을 때 숫자 값이 이제 단위랑 이 i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리스트 박스의 insert string은 이런 형식화된 출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써요. 그래서 형식화된 출력을 문자의 형태로 만들고 싶다면 sp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SDL 정책 때문에 언더바 s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printf긴 printf인데 이 printf는 출력을 화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다가 특정 메모리에다가 출력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함수 쓰시려면 당연히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들려야 되는데 위치는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게 tipseo.h에서 제가 이 printf를 재정의하는 코드가 들어있어서 충돌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위쪽에다가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제가 주석 처리를 안 해놨네요. 이거는 에디트 컨트롤에 입력된 숫자를 얻는다. 자, 여기는 리스트 박스의 주소를 얻는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갈로 열고 제일 먼저 그 문자열이 구성된 문자열이 저장될 그 메모리에 주소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str이라고 하고요. 넉넉하게 한 32 정도 주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진 않게. 그죠? 이렇게 접어놓고 맨 앞에다가 str 적고 그 뒤에 크기 적어야 되죠. 크기 이렇게 사이트를 적습니다. 여기다 문자열 구성할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은 게 우리가 이제 단이면 단도 출력을 해야 되고, 그죠? 단도 변수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d, 그죠?
곱하기 뭐 %d는 %d 하고 여기다가 백슬래시에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목차를 관리해 주는 건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줄바꿈 같은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하고 이제 맨 앞이 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i고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값이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단 값이 제일 첫 번째 %d에 들어갈 거고 i 값이 두 번째 %d에 들어갈 거고 단 곱하기 i 한 값이 세 번째에 들어갈 테니까 만약에 6단에 i가 1이면 6, 1,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요 내용이 요 문구가 누구한테 저장이 되냐면 요 str 안에 저장이 됐는데 더 저장이 될 거고 이 크기는 32를 넘지 않게 할 거라는 뜻인 거죠. 이 크기가 30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str에 요 출력하고 싶은 문구가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여기다가 출력해 달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아니라 st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뒤에는 자동으로 커서라고 해서 이제 리스트 박스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는 기능을 쓸 거냐라는 건데 쓰지 않겠다라고 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서 선택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항목 선택 기능을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추적 처리 좀 하면 출력할 정보를 문자열로 구성해서 str 배열에 저장한다. 여기는 str 배열에 저장된 값을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리스트 박스에 저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름 다 끝났네요.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그죠? 여기다가 6단 한번 해볼까요? 하고 보기 누르면 단이 쭈르륵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8단하고 누르잖아요. 안 보여요. 왜냐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죠?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나 이렇게 싫어. 나는 그냥 한 단만 계속 나오게 하고 싶어. 계속 이렇게 보려면 내려가면 불편하잖아요. 많이 나오면. 그래서 리스트박스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목차를 계속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추가하셔서 사용해도 되고요. 만약 내가 특정 단만 계속 보여주고 싶다면 이걸 이제 하고 남아있는 거였기 때문에 다음번 시작할 때 이걸 넣기 전에 그 남아있는 문자를 다 지우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리스트 박스 언더바 리셋 컨텐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리셋 컨텐트가 현재 리스트 박스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지우는 거거든요. 그 여기다가 p 리스트 박스 이 리스트 박스에 있는 그죠? 우리가 찾아 나온 그러니까 1002번 리스트 박스에 있는 모든 항목을 지워달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제거한다 할까요? 제가 제거까지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싹 지우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3단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3단만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뭐 7단 보고 싶다 하면 7단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 뭐 535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런 칸 같은 거 좀 맞추고 싶으면 우리 뭐 어떻게 해도 돼요. 뭐 큰 숫자는 나오지 않겠지만 뭐 3D 뭐 3D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기를 맞추셔도 되고요. 뭐 4D 이렇게 해서 뭐 32단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도 뭐 글꼴 때문에 딱 맞아 나오진 않네요.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글꼴이 뭐 채자 붙은 글꼴은 괜찮은데 아니면 좌우로 좀 밀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평상시에 못 봤던 단수들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콘솔에서 뭐 스캔F나 프린트F 사용해서 이렇게 구구단 만들고 하면서 단 출력하고 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형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을 기반해서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뭐 프린트F처럼 콘솔을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컨트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형식화된 출력을 이제 못하니까 그런 출력들은 이제 이런
sprintf 같은 함수를 써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하게 지금 여러분들 뭐 콘솔로 만약에 예제를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콘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바꿔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좀 강의 좀 길게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콘솔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예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윈도우즈에서 이제 컨트롤 사용해서 좀 바꾸는 작업을 몇 번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요 기능을 잘 이해하셔야지 다음에 하는 것들도 잘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컨트롤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잡혀도 힘드실 거고 사용하는 것도 힘드실 거고 뭐 이렇게 값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쓰는 것도 힘드실 텐데 다른 거 배우기 전에요. 요 예제만 딱 그 에디트 컨트롤 버튼 그다음에 리스트 박스 요거 세 가지만 이용해서 값 혼용해서 쓰는 요것만이라도 한 10번 이상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성에 대해서 미리 반드시 익히시고 다음에 강좌로 넘어가시면 좀 더 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